안녕하십니까, 용쌤입니다. 이제 승강기가 2019년 3월 28일부로 해가지고 법령도 개정되고 또 4월 4일부로 또 시행돼가지고 바뀐 법령이 또 있고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 판하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판들이 개정된 내용으로 이제 시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에서 많이 바뀐 건 아닌데 이제 부분적으로 좀 이제 법 규정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하고 안 나오는 부분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2019년 이후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2020년 들어가지고는 아마 계속 문제를 저 확인해가지고 계속 올려드릴 건데, 일단은 내용은 좀 공부를 갖다가 하실 때 바뀐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은 이제 두 개 옛날 거라든지 지금 두 개를 같이 이제 혼용해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데, 아마 좀 지나고는 그렇게 안 하고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 번씩 보시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성강기 개요 나오면 뭐 단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빅데이터 키워드 한번 읽어보시고, 용어들이 좀 낯설죠. 그래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죠. 낯선 용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를 너무 막 이렇게 낯설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런 거는 이렇게 부르나 보다. 여러분 저 새학년 새학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저 새로 입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군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이름을 금방 다 이렇게 캐치가 잘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입학을 하고 반년 동안 우리 반 애들 이름을 다 못 외우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은 좀 낫겠죠. 인원이 적으니까. 옛날에는 한 발에 한 60명, 70명 이래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외우기도 힘들어. 이게 이름 다 외웠더만 학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학년 올라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를, 그렇다고 뭐 내가 그 애를 갖다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얼굴을 보면은 알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단어 자체가 순간적으로 와닿진 않지만, 대강 어떤 건지만 이렇게 감을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를 읽다 보면 이게 이걸 말하는구나 저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쉽게 하시는 게 좀 좋아요. 너무 어렵게 하려면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하죠. 자, 일단은 승강기 종류에서 제일 먼저 용도에 의한 분류 해가지고, 놀랍게도 용도에 의한 분류가 아닌 거를 묻는 문제 비슷한 게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승강기 종류의 분류가 다른 것은 해가지고 뭐 1번 사물용 엘리베이터, 2번 병원용 엘리베이터, 3번 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4번 완전히 다른 거, 뭐 롤러코스터 뭐 이딴 거,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뭐 다른 게 하나 섞이고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용도에 의한 분류 밖에 있는 것이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맞춘다든지 아니면 유압식 같은 거 하나 넣어놓으면 금방 또 다른 거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대부분 나오는 거는 병원용, 뭐 장애인용 이런 거 있죠. 이걸 맞추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내용 자체를 설명해 놓고, 다음 중 화재 시 소방 및 구조 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그럼 뭐다? 그렇죠. 5번에 소방 구조용 뭐 이런 거는 시험 내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고 여러분이 이름만 좀 기억하실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더메이트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더메이트라 불렀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안 타는 여러분 그 2층짜리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1층에서 주방에서 요리해서 2층에 있는 그 테이블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걸로 조그만 그 옆에 주방용 엘리베이터 같은 걸로 이렇게 음식을 올리는 그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그런 걸 보통 더메이트라 불러요. 근데 요게 요번 이름이 더메이트를 안 하고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시험 문제 소형 화물용 해놓고 엘리베이터 가로 열고 더메이트까지는 써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령이 바뀌고는 얼마 정도는 두 개를 같이 혼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더메이트라 외워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더메이트 이놈이랑 소방 구조용 요거 옛날에는 비상용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소방 구조용이라 불러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내기 되게 잘 좋고, 그 다음에 또 낼 수 있는 게 뭐 자동차용 요런 거나 장애인 요런 것도 금방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난용이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해서 어떤 사용 용도로 사용하느냐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는 특수한 엘리베이터들 소방구조, 장애인, 병원용, 피난용 엘리베이터지만 이게 소방구조니까 불났을 때만 쓰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쓰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로 쓸까요? 그렇죠. 일반 엘리베이터로 써요. 승객용 엘리베이터. 그래서 우리 집, 저도 저희 집 앞에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 내려가는 승강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뭐합니까? 이렇게, 1층, 2층 올라간 그거 보고 있죠. 그거 보시는 분들인데, 저는 타가지고 저 승강기에 적혀 있는 글을 봐요. 그래서 이 승강기가 뭘로 되어 있나 보니까 장애인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용으로 되어 있구나. 뭐 이런 거를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어떤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의 위치라든지 버튼의 위치라든지 점자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또 장애인용의 특징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우리 일반 엘리베이터가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이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 방식은 얘를 뭘로 구동을 시키느냐, 움직이게 하느냐 이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 모달을 달아서 로프를 달아서 움직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지하철이라든지 승강기 보시면 어, 안에 보이는 데가 많죠. 이렇게 안에 보이는 거 보면 위에 뭡니까? 로프들 막 와이어 로프라 불리는 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 다 로프식이고, 다른 말로는 로프를 전기 모달로 구동한 데서 전기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름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로프의 전기식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권상 구동식이란 것과 포지티브 구동식인데, 차이점은 권상 구동식은 옆에 보시면 균형추가 있어 가지고 한쪽에는 추가 있고 한쪽에는 카가 있는 이런 구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로 보는 게 이 형태죠. 반면에 균형추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모다가 줄을 당기다 놨다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포지티브 구동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는 권상구동식이 나오는데 뭐 이름 정도만 잠깐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뭐 떤 것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딱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잘 안 나와요. 그냥 이름만 해서 분류만 좀 시킬 수 있을 정도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되고, 유압식은 말 그대로 기름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펌프를 사용해 가지고 기름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칼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펌프에 의해서 기름을 넣다 뺐다 뭐 이런 기름 U자이겠죠. 이게 유체의 압력, 기름의 압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갖다 실린더가 직접 이게 뭐 칼을 움직이게 하는 방식은 직접식, 이름만 기억합니다. 나중에 뒤에 또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간접식은 어 그러니까 유압식 직접식에다가 이제 로프를 달았어요. 그래서 로프식하고 짬뽕이 된 게 간접식 되고, 그 다음에 펜더그래프식은 뒤쪽에 보면 또 그림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높은 건 안 되고 이렇게 접이식 비슷하게 만들어 쓰는 게 이제 보통 기계 방식의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건 참 문제 내기 좋은 게 뭐예요? 세 개잖아요, 세 개. 우리처럼 사지선당에서는 이런 거는 문제 내기 참 좋죠. 다음 중 유압식이 종류가 아닌 거는 라면 1번 직접식, 2번 간접식, 3번 펜터그래프식, 답은 4번에 다른 게 하나 더 있겠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렉 피니언식 마찬가지, 이렇게 렉하고 피니언이라고 불리는 긴 쪽에 뭐랄까요, 톱니를 이렇게 달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건데, 뒤쪽에 아마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그냥 이름 정도만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리니어 모터라는 게 있는데, 리니어 모터가 뭐냐 그러면 직선 모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터는 대부분 원형이죠. 뭐 선풍기도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이게 돌아가는 모터인데, 얘는 이제 직선이 움직이는 모터가 있어요. 그걸 리니어 모터라고 불러요. 그다음 말 그대로 이제 스크류 해가지고 나사에 이렇게 감는 게 스크류죠. 나사의 홈 기둥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까? 그러면 이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뭐 내용까지 깊이 있게 팔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속도에 의한 분류는 최근에 마지막 나온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고속 엘리베이터 속도는 이렇게 써놓은 게 있죠.
그래서 요게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왔고, 그 뒤로는 법령상에는 이제 속도 기준이 안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은 저기 승강기 안전공단 거기 나오는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이 대신에 이제 그거 정도는 해놓아야겠죠. 이게 초당이 초당. 초당이니까 여러분들은 분당으로 환산하는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m/s 초당 1m는 분당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그러면 1초에서 1분을 만들려면 곱하기 60초를 해주면 분이 되죠. 그래서 60m/min. 그래서 요래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겁니다. 1m/s나 60m/min. 초당 1m 움직이는 놈이나 분당 60m 움직이는 놈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초에 1m 걸어가면 1분 뛰가면 얼마겠어요? 60m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제 분당을 초당으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60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거 고속 엘리베이터 기준이 4m/s를 만약에 분당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60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4, 6, 24, 240m/min 이래 쓸 수 있겠죠. 반면에 반대로 240m민을 초당으로 고치면 나누기 60을 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제어 방식에 의한 분류 이렇게 넘어오면 제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제어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눠 봅시다.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직류 방식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있는 게 직류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는 이렇게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있죠. 그게 직류고, 교류는 우리가 220V 꽂아보면 대지 콧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없죠. 구별이 없는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어서 그래. 바뀌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보통 교류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바로 쓰는 방식이 있고 직류를 쓰는 방식이 있죠.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면 되고, 오늘은 또 뒤에 나오니까 교류 1단전은 속도 한 가지 방식을 써가지고 움직이니까 나중에 정지할 때는 전원을 꺼버리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 그래서 교류 1단전은 속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지 시는 전원을 꺼버리고 브레이크를 기계적으로 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후져야 후지기 때문에 착상 멈추는 시점이 상당히 변동이 심해. 착상 오차가 크다 이렇게 돼서 착상 오차가 크니까 착상이 불량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 타면 뭐 있습니까? 그 지하철하고 차량하고 간격이 넓으니까 그 사이 발 빠지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착상이 불량하면 이제 승강기 타는데 승강기가 내보다 발보다 높거나 발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 있거나 자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착상 불량으로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그걸 좀 낮게 고친 게 뭐겠어요? 당연히 속도를 두 개를 쓰면 되겠죠. 2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2단은 움직이는 기동과 주행은 고속, 다른 권선을 쓰게 되고, 반면에 감속이나 정지는 저속 권선으로 속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1단에 비해서는 뭐한다? 속도가 두 가지니까 착상이 좋죠. 멈추는 시점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4대1을 가장 많이 쓰더라 정도만 이해하고, 그쵸?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시험 문제는 이거 두 개 비교합니다. 다른 거하고 잘 비교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뭡니까? 형하고 동생이 있으면, 형이 동생보다 공부를 잘하네, 뭐, 동생은 형보다 키가 크네, 뭐, 이런 게 비교하지. 형은 아버지보다 키가 작네, 이딴 거 비교 안 하잖아요. 그쵸? 형이 엄마보다 키가 크네, 이런 거 비교 안 해.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쵸? 엄마는 옆집 엄마하고 비교해야 되고, 아버지는 옆집 아빠하고 비교하는 거지. 형제끼리 비교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교하는 대상은 1단하고 2단을 비교하지, 밑에 있는 귀환저 이런 거하고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교류 귀환제는 이제 좀 1, 2단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죠. 그래서 지금 시험은 귀환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괴한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괴한제어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옛날 문제에 귀환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갔다가 돌아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속도를 실속도하고 지령 속도를 속도 비교해서 뭐합니까? 그 데이터가 돌아오겠죠. 그래서 귀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은 괴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용어 정도를 기억하시고, 저 뒤에 또 전기 쪽 가보면 괴한절을 또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반도체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사이리트의 점호각을 이용하는 유도 전동 속도 제어 방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뭐 특별히 내가 이게 뭔지 궁금한데 여기 가시는 분은 저쪽 전기 파트 쪽에 보시면 나와요. 조금 나와요. 이걸 확실히 공부하겠다 그럼 차라리 승강기 기사를 하십시오. 예, 기능사는 때려치우고. 그래서 그냥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사이리트는 그냥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제어하는 방식 중에 점호각을 이렇게 제어하더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속시는 직류를 인가해서 제동 토크를 발생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놈이에요. 바로 VVVF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은 방식은 교류에서는 VVVF 돼서 베리어블 볼테이지 뭡니까? 베리어블 가변 볼테이지 전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볼트가 전압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베리어블 또 가변 변한다는 뜻이고, 프리퀀시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가변 전압 전압을 바꾸고 가변 주파수 주파수를 바꾸는 제어를 뭐라 부른다? VVVF라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전압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그러면 힘이 바뀌어요. 힘이. 그래서 전압을 바꾸면 힘, 토크를 바꾸는 방식이고, 주파수를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그러면 속도가 바뀌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과 속도가 어, 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이제 뭘 기준사에 이 차는 힘이 좋아요. 그쵸? 이게 토크예요, 토크. 그 다음에 이 차는 빨라요. 이러면 뭐예요? 속도죠. 여러분이 우리가 돌아가는 장치, 전동기, 모터, 선풍기, 자동차 바퀴 같은 거 전부 다 돌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준에 가장 이제 쓸 때 이제 이게 좋다 나쁘다를 기준하는 기준이 속도와 토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바꾸는 게 바로 VVVF라서 거의 직육이랑 비슷하다고 보시죠. 직류 전동기가 원래 성능이 좋아해. 직류 전동기가 이거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낸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기사 가보시면 이거 실기할 때도 나와요. 그래서 직류 전동기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내는 걸 쓰라 이렇게 하면 VVVF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면 다음 중 VVVF는 가로 열고 뭐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낸다 해서 층강이 기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나오는 직류 엘리베이터 방식에는 이거는 3개가 안 되죠. 딱 봐도 알겠지만 보기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직류 엘리베이터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죠? 보기 3개가 돼야지 사지선다해서 나머지 1개를 틀린 걸로 넣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은 제일 구별하기 쉽게 교류 방식이 아닌 거는, 그럼 일단 직류 방식이 있는지를 찾아볼 때 둘 다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 레오나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걸 먼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없으면 뭐 교류 방식 4개 중에서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이리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정지 레오나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워드 레오 방식은 좀 기계 쓰기에 가까운 방식이기 때문에 개념상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정지 레오나르는 이게 반도체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사이리트가 반도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대강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자, 첫 번째 문제. 교류 엘리베이터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찾아본다? 그렇죠. 직류 방식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레오나드 써놓은 게 있는가 보니까 없어. 없으면 이제 교류 방식인 1단, 2단과 그 다음에 괴한, 그 다음에 VV 방식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1단, 2단에서 1단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잠깐만, 1단이 보이고 2단은 없네. 그 다음에 괴한과 VVVF를 빼고 나면, 그러니까 이거를 글자를 다 외우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냥 교류 방식은 1단, 2단, 괴한, VVF 이렇게만 외워도 충분히 일단은 이름을 외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름이 다 외워진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제 내용들을 붙이시면 훨씬 외우기가 편한데, 처음부터 교류, 1단, 속도, 제어, 방식 이렇게 외우시면 힘 빠집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빨리 안 외워져요. 그래서 핵심 되는 글자들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면 되니까, 1단 속도 하나, 2단 속도 2개, 그쵸? 괴한 돌아오는 방식, 뭐가 돌아와요? 비교해가지고 돌아오는 방식. 그 다음에 VVVF는 전압 주파수를 다 바꾸는 방식. 얘가죠. 답은 몇 번? 4번에 교류 상한 제어가 틀렸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VVVF 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아까 우리 1단이 제일 꾸지됐죠. 1단이 제일 꾸지기 때문에
보통 저속에 주로 쓰고 뒤로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았던 게 VVVF니까 얘는 저속부터 고속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알겠지만 저속에만 적용한다 이런 해당하는 것은 보통 1단이나 또는 2단까지가 주로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딱 봐도 이거는 편하죠. 기동과 주행은 고속 빠른 거, 감속시는 저속 느린 거 해서 두 가지 속도가 나오는 이게 누구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딱 봐도 1단보다 뭐 낫네 이라면 2단이겠죠. 2단보다 못하다 이라면 1단이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를 금방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기호 분류인데 요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름만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있는 건 아니니까. 오, 죄송합니다. 밀렸군요. 자,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고, 이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는 이렇게 전동기 줄을 잡고 있는 모다 또는 도르래를 돌리는 권상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줄에 한쪽에는 균형추가 매달려 있고, 한쪽에는 카가 매달려 있죠. 이게 딱 그림 보면 알겠지만, 추와 승강기를 가지고 서로 열로 내리다, 열로 내리다 합니다. 나중에 시험에 뭐 나오냐 그러면, 균형추가 왜 필요하냐, 균형추의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좀 있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URP 엘리베이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밑에 실린더죠. 그 풀린저가 있는데 주사기를 거꾸로 세운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상에서 우리가 주사기 같은 게 생겼어요. 우리 보통 우리 주사기는 어떻게 움직인다? 저희 이렇게 주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주사기 몸체가 있고 실린더 안에 이렇게 피톤이 있죠. 그래서 요거 피톤을 밀어내면 뭐죠, 물이 쭉 나오잖아요. 그쵸? 반면에 피톤을 당기면 이렇게 물이 빨려 들어오잖아요. 요걸 반대로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실린더에 이 플런저가 뭐냐 그러면 피톤하고 같다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름을 집어넣으면 밀어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 주사기랑 반대죠. 주사기는 피톤을 밀어서 물이 나오는 거지만 이 유압식은 기름을 밀어 넣으면 이 플런저를 밀고 있는 피톤 같이 생긴 이놈이 밀려 올라가겠죠. 반면에 기름을 빼내면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칼을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용어만 좀 다른 것 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등장하죠. 이게 옛날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백화점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백화점에 가면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는 백화점에 가서 구경하구나 해가지고 제가 백화점에서 물건 안 사고 1층부터 6층까지 왔다리 갔다리 이거 탄다고 하다가 야단 맞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짓 하면 촌놈 되겠죠. 그래서 시골에서 왔나 와저라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에스컬레이터가 지금은 뭐 지하철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장치나 생각해 보시면 맨날 타니까 금방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승강기 조작 방식은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서만 나오는데 시험 문제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운전하는 방식은 사람이 있는 방식인데 요즘에 써요 안 써요? 그렇죠. 요즘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옛날에 버스에 보면 버스 안내양이라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옛날 영화들 찾아보시면 아마 보실 수가 있을지 같은데 뭐 또는 뭐 아주 뭐지 부잣집 이런 데는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잘 구경하기 힘든 거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시고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무운전은 사람이 타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안내양이 없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무운전은 방식은 전자동식인데 첫 번째 1번에 단식 자동은 말 그대로 가장 먼저 눌러진 호출음 응답하고 그 다음에 지가 움직일 때는 다른 호출에는 일절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물용이 주로 쓰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화물용이라는 것은 그쵸? 요거랑 요거만 기억하면 되겠죠. 주로 자동차나 화물용. 아니 엘리베이터에 차가 한 대밖에 못 타는데 그 차가 올라오고 있는데 딴 사람이 막 누른다고 멈추고 다시 내려가서 다른 차를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태울 거 아닙니까? 그쵸? 왜? 엘리베이터 하나당 차 하나밖에 못 타는 크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호출을 응답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 거 다 갖다 놓고 그 다음 다른 사람 거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단식 자동식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사람이 타는 거는 요놈이죠. 승합 전자동식에서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 하면 뭐 있어요? 올라가는 버튼도 있고 내려가는 버튼도 있어서 내가 눌러가지고 원하는 층을 눌러서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승합 전자동식이 우리가 쓰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
반면에 이제 항압 승합 자동식은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밑으로만 내려가요.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고 밑으로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2층, 3층에서는 무조건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 2층에서 3층 가고 싶어요. 그러면 1층 갔다가 다시 3층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1층에서만 올라갈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위에서는 내려가는 버튼밖에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로 이제 그 야간에 그냥 뭐랄까요? 그 방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방식이지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을 탈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로 승합 전자동식밖에 구경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둘 다 일단은 구별하기 쉬워요. 뭐가 있어요? 군자가 있죠. 군. 그쵸? 그래서 여러 개 한 무더기를 나타내는 군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군에서 두세 대 이게 군자만 빼면 승합 전자동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엘리베이터 한 대가 두세 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큰 건물가에 가보면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어 이게 뭡니까 라인 따라서 이쪽에도 한 대 있고 이쪽에도 한 대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세 대를 그냥 승합 전자동식 그러니까 승합 전자동식 을 두세 대 그냥 여러 개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보통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는 한 두세 개 이렇게 쭉 설치해서 그냥 이쪽에 바쁘면 이쪽에 타면 되고 이쪽도 바쁘면 저쪽 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궁합 승합 전자동식 군 승합 전자동식이고 반면에 군 관리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대형 건물이나 이런데 한 세대에서 한 8대 정도 병설돼 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밑에 내가 가고 싶은 층을 누르는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출퇴근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런 게 다르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 이놈들은.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막 그대로 사람이 좀 적은 층은 좀 이렇게 한 대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사람 많은 쪽으로 주로 이렇게 막 조절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로 어, 청별 스위치보다는 홀렌트나 불리는 그런 거는 자주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더라. 뭐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 솔직히 저도 군 관리 방식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군성합 정자동식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로 큰 건물을 제가 들어갈 일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들은 그런 데 가보시면 이게 군 관리 방식이구나. 그래서 한번 보시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가장 먼저 누른 호출 버튼에 응답하고 운전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호출에 응답하지 않더라. 그럼 뭐랬어요? 그렇죠? 혼자만 타는 방식 단식 자동식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방식은 뭐다? 그거는 승합 전자동식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까지가 아마 그쵸 끝이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 첫 번째 파트인 승강기 이름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개 없으세요. 이름하고 종류하고 그런 용어들만 좀 알아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그다지 난이도 막 어렵게 내는 그런 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거 승합 자동식, 단식 자동식 이런 거는 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만 조금 여기서 한 번씩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도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저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